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30일 올해 마지막 장 모두 끝났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놈놈놈으로 해서 좋은 놈, 나쁜 놈, 괜찮은 놈의 또 자랑 또 조금 섞어서 한번 차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놈 첫 번째 하나 기술입니다. 오늘 단타로 먹고 나왔는데 일봉을 보시면 좋은 놈일 수밖에 없다. 사실 신규 상장주죠. 얼마 되지 않았는데 11월에 상장을 했는데 첫날 올라가고 첫날 상한가 가고 다음날 바로 눌렸습니다. 눌리고는 반등 제대로 못 나오고 시가를 이탈해버렸죠. 잠깐 올라오나 싶더니만 다시 눌리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번째 파란불이 떴을 때부터 상승이 시작됩니다. 5일선 깨지 않고 5일선이 지금 변곡이 됐죠. 이때 딱 변곡이 되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요날 22일에 상한가가 한번 나왔습니다. 갭 뜨고 상한가. 자, 요때부터 흐름이 중요한데 지금 상한가를 가고 나서 그 다음날 갭이 떴는데 아래쪽으로 지독하게 빠졌습니다. 10% 넘게 빠졌죠. 아주 고약하게 드라이브를 했는데 요 아래쪽에서 잡았으면 정말 대박이었겠습니다. 캔들의 몸통까지는 내려오지 않고 그 위에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갔는데, 자, 이때 잡고 못 잡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의 흐름을 보시면 거래량 터지면서 장대 양봉 터지고 다음날 밑으로 한번 뺐지만 매수세 유입되면서 다 받아먹고 올라왔죠. 밑골이 달았죠. 거래량은 더 터져버렸습니다. 전일 상한가보다 한 2배 이상 거래량이 터지면서 밑골이 달고 올라가면서 결국 종가가, 중요한 건 종가입니다. 종가가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물론 꼬리가 길게 달리긴 했지만 어쨌든 마무리가 전고 위에서 끝이 났다. 상장 이후 가장 고점이죠. 역사적 신고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날 가다가 눌렸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단기 급등 구간에서 윗꼬리가 반복해서 출현하는 건 좀 위험한 신호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때까지는 그렇게 좋은 신호라고 보긴 힘듭니다만, 이 종목의 조금 다른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종가가 계속해서 이 전고점 위에서 마무리하고 있다. 이날 봄 같은 경우에도 윗꼬리 길게 달린 음봉 양망치 형태로 좋은 캔들은 분명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전일 뚫었던 그 전고점 라인을 지켜줬습니다. 종가가. 그리고 밑으로는 크게 빠지지 않았죠. 살짝 이탈했다가 지켜준 모습. 그리고 다음날 시가가 좀 밑에서 시작했지만 다시 위로 들어올리면서 종가가 3일 연속 전고 위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캔들상 이 음봉 캔들, 물론 이건 꼬리가 길기 때문에 짧은 캔들이긴 하지만 이 음봉 캔들을 다 잡아먹는 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5일선은 꾸준히 우상하고 있죠. 다음 날에도 꼬리가 좀 달렸지만 종가가 더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1차적으로는 이 상한가의 종가, 2차적으로는 전고, 이 위쪽 구간에서 소위 말하는 고가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상한가의 종가와 전고 라인, 요 위쪽에서, 밑으로 빠지지 않고 요 위쪽에서 캔들의 종가들이 4일 연속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5일선 붙으면서 5일 이격도가 줄어들고 갭이 뜨면서 수급이 들어오니까 상한가 가버렸죠. 또 한 번 전고를 갱신해 버렸습니다. 아주 좋은 흐름이고, 사실 이런 신규주의 5일선 급등 랠리 요 구간은 항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방망이 짧게 잡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분봉을 보시게 되면은 오늘 저는 요때 상승을 보여주고 좀 눌러줄 때
요 노란색 21선 라인 딱 붙었을 때 그때 노리고 있다가 요 이제 다시 올라가는 봉이 형성되고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할 때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갈 때 먹고 나왔는데 욕심 부리지 않고 나왔는데 이게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좀 아쉬운 흐름이었는데 제가 계속 들여다보고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적당히 먹고 나온 걸로 만족을 합니다. 일봉을 다시 보게 되면 자, 거래량 터지는 신호 쭉 뜨고 노란색 폭풍 전야라고 했죠. 폭풍 전야 이후 종배 깜빡이까지 떴습니다. 끌어 날아갔죠. 자, 공부방 들어오셔서 오랫동안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차근차근 제가 노하우나 이런 정보들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폭풍 전야 화살표 이후 종배 깜빡이 뜨니까 이틀 뒤에 상한가. 자, 오늘 요거 비상임박까지 떠버렸죠. 사실 비상임박이 아니라 비상을 해버렸는데 요거는 오늘 시가 정도 라인에서 아마 조금 상승했을 때 떴을 겁니다. 그리고 당일날 바로 가버렸습니다. 이런 5일선 흐름 기본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이것도 공부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놈 하나 더 보겠습니다. 두 번째 놈은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요거는 며칠 전에 다뤘었죠. 그 앞에 일봉 흐름은 이미 언급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이거 좋은 놈으로 언급했을 건데 상한가 이후에 음봉 눌렸죠. 거래량 터지면서 음봉을 눌렸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래량 실린 장대 음봉 안 좋습니다. 더구나 윗꼬리까지 단 이런 음봉은 좋지 않은 봉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지만 이런 강력한 슈팅이 나온 이후에 나온 이런 음봉은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밑에서 잡을 수 있는 하나 기회를 주는 봉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요 21선 위에서 지지를 받으니까 거래량 더 터지면서 올라갔죠. 자, 그리고 올라가고 제가 추가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노란색 폭풍전야 화살표 뜨고 22선 지지받으면서 다음날 이 음봉의 캔들을 강하게 잡아먹는 이 중앙선 이상으로 잡아먹는 양봉이 나왔죠. 그리고 거래량이 더 올라갔습니다. 거래량 터진 장대 양봉이 이 캔들을 많이 잡아먹었고 이날 5일선 타면서 파란불 뜨면서 비상임박 화살표 떴습니다. 폭풍 전야의 비상임박 하루 쉬고 상한가. 오늘 종배 깜빡이까지 떴네요. 이런 거는 양음양 패턴으로서도 아주 좋은 흐름. 5일선 타는 양음양. 정말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꽤나 자주 나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꼭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나쁜 놈을 한번 볼 건데 사실 나쁜 놈 중에 공부할 만한 나쁜 놈이 없었습니다. 오늘 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냥 하락률 중에 큰 폭의 하락을 보였던 조일 알미늄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한가 간 종목도 하나도 없었고 이놈이 가장 하락폭이 컸는데 자, 이놈 보시면은 사실 최근 흐름까지는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120, 240, 480 역배열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차츰 뚫어 올리는 것. 계단식 상승. 뚫어 올리고 자, 120 뚫어 올렸죠. 안착하고 240 도전했지만 빠졌고 다시 뚫어 올리고 좀 빠졌지만 이제 안착하는 흐름. 그 다음에 마지막 관문 481선 저항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고 계속 저항을 받았지만 저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저항선을 뚫으려는 그런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비록 저항을 받더라도 크게 빠지지 않고 저점을 높여간다. 이런 놈들은 분명히 강하게 한번 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에는 슬금슬금 올라가서 뚫어내버렸죠. 자, 근데 조금 아쉬운 흐름이 뭐냐면 앞에서는 이렇게 이평선, 중요한 장기 이평선을 뚫어 올리는 시도를 할 때마다 거래량이 빵빵 터져줬는데 그 이후에는 좀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거래량이 좀 말랐죠. 상대적으로. 강한 상승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강한 거래량이 계속 실려야 되는데 지금 거래량이 좀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상승이 나왔고 추가 상승이 더 나오지 않고는 고점 라인, 자, 요 고점 라인에서 저항을 받았습니다. 전고 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떨어지고 재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단기로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5일선이 21선을 깨는 데드 크로스가 나왔고, 이날 481선 한번 터치하고 나서 상승이 나왔지만 윗골이 길게 달리면서 빠졌습니다. 21선 회복 못하고 빠졌죠. 딱 종가가 21선 아래에 있습니다. 자, 제가 통상 영망치 모양은 좋은 모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신호로 봅니다. 특히나 이런 이평선 지지 받은 영망치는 좋은 흐름으로 일단은 본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제가 앞에서 여러 차트를 보면서 이런 영망치를 말씀드릴 때는 그 영망치가 발생하고 그 다음날 바로 꼬리 부분에서 며칠간 논다던가 살짝 눌리더라도 바로바로 회복을 해주면서 이평선이 정배열로 빠르게 밀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다시 우상향 이 슈팅이 나오는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영망치 생기고 나서 바로 이 캔들의 상당 부분을 잡아먹히는 음봉이 뜨고 그 다음날도 또 빠졌습니다. 물론 481선이 워낙 강한 또 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번 터치하고 올라왔지만 이미 이 깨진 5일선과 21선 이 데드 크로스 이후에 이 깨진 흐름이 회복이 되지 않고 빠지는 중이었습니다. 요때도 좀 갭 하락 나면서 빠졌죠. 자, 근데 일단은 요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기존 보유자였다, 기존 보유자 뭐 어디서 잡았는 기존 보유자라고 했으면 이런 481선 맞고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보는 차원에서 홀딩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오늘 최소한 오늘 이렇게 시가가 갭이 뜨면서 480 라인 아래에서 시작을 했다. 그러면 시가에 바로 다 던졌어야 됩니다. 이거 반등 기대하고 막연하게 홀딩한다? 골로 갑니다. 제가 중요한 자리를 이탈하면 위험하다고 말씀을 누차 드렸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일단 통상 좋은 흐름이면 가야 되는 자리죠. 근데 가야 할 곳에서 못 가면 빠진다. 제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야 할 곳에서 못 가면 빠진다. 중요한 자리를 못 지켜주면 빠진다. 갭 하락으로 중요한 자리 이탈해버리니까 거래량 실린 장대 음봉이 나와버렸습니다. 요런 것들, 대응의 관점에서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괜찮은 놈 가기 전에 그 자랑 살짝 하고 가겠습니다. 자랑이라기보다는 그냥 공부 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 상한가까지 갔다가 좀 내려왔지만 강력한 슈팅을 보여준 우리 산업입니다. 요건 제가 블로그에 요 단기 스윙 관점에서 올려놨던 종목입니다. 12월 21일에 올렸죠. 자, 나왔죠? 제가 매집 냄새 난다고 했고, 지금 여기 강하게 거래량 실리면서 뚫어줬기 때문에, 레드라인 뚫었기 때문에 좀 눌러주고 안착하면은 날아갈 가능성이 크다 라고 했죠. 레드라인이 안착해주면 추가 슈팅 위로 올라간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좀 일찍 가버렸습니다. 자, 오늘 요 흐름을 보시면 뚫고 안착했죠? 레드라인입니다. 물론 하루 살짝 이탈했지만 제가 살짝 이탈하고 하루 이틀 안에 바로 강한 반등이 나오는 것은 지지받은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뚫고 지지받고 날아갔죠. 전형적인 N자형 급등 패턴입니다. 그리고 요 21선 딱 지지받았죠. 21선 눌림목 N자형 반등 슈팅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요거 요런 데서 21선 저기 레드라인 기준으로 해서 잡으신 분들은 정말 대박 났을 겁니다. 살짝 이탈했을 때 레드라인에서만 딱 잡았다고 해도 요 정도니까
오늘 상한가 정도까지 찍었으면 뭐 한 35%까지 수익 가능했겠네요. 저는 이제 실매수는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웠는데, 혹시라도 뭐 이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잘 잡아서 수익 내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요것도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블로그에도 잘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괜찮은 놈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 자, 종목은 바로 세원이라는 종목입니다.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어떤 기업인지, 재무가 어떤지, 최근에 뉴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재료는 무엇인지, 또 최근에 수급, 동향 이런 것들은 직접 다 체크를 일일이 해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큰 그림에서 큰 상승 파동 이후에 지금 눌림 상태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 고점에서 데드크로스 지금 음봉 터지면서 5일선 20일선 깼죠. 완전 도망가야 될 신호입니다. 이미 이 위에서 시도를 한번 줬었죠. 이렇게 쌍봉 찍고 내려오는, 무조건 도망가야 될 신호입니다. 이렇게 깨고 나서, 깨니까 60일선 라인에서 반등이 나왔죠. 나왔지만 더 큰 회복을 못 보여주고 또 빠졌습니다. 쭉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21선을 회복 못하고 21선이 저항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런 하락세 이후에 레드라인까지 돌파됐죠. 레드라인까지 밑으로 뚫린 상태에서 반등을 제대로 못해주고 떨어졌습니다. 빠질 수밖에 없죠. 제대로 회복을 해서 안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빠질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 보시면 241선 지지,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해서 한번 뚫었지만 바로 꼬꾸라졌죠. 빠집니다. 241선 지지. 어쨌든 241 라인은 좀 강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단기로는 좀 박스권, 레드라인 부근부터 그 아래, 이 레드라인과 241선 사이에서 좀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 보시게 되면 어쨌든 저점이 조금씩은 높아지면서 이러한 레드라인 저항을 맞고 떨어졌지만 심하게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 선을 계속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한 번 더 돌파 시도, 밀렸지만 재돌파하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그 주기가 원래 한번 시도하면은 쭉 빠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맞고 떨어졌지만 바로 이렇게 반등하는 흐름이 또 나왔습니다. 살짝 뚫었지만 또 음봉 두드려 맞았죠. 근데 이번에 21선 지지받고 다시 한번 올라간 흐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요 단기로 지금 이렇게 좀 우상향하는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일선이 21선 위에 다시 올라가면서 5일선과 21선 정배열 밀집 상태에서 슬금슬금 벌어지는 모습, 이런 흐름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제가 차트적으로 좀 관심이 갔고, 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상임박 폭풍전 이런 거 뜨고 어제 5일선까지 탑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대장 부대장님까지 들어오면서 레드라인을 돌파하는 흐름입니다. 이런 거는 대응이 좀 쉬워서 괜찮은 종목입니다. 레드라인 기준으로 가시면 됩니다. 레드라인 기준으로 뭐 몇 사점, 손절 라인 이런 걸 레드라인 기준으로 가시면 됩니다. 좀 확실하게 뚫어주고 안착할 때 잡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아예 거래량 받쳐주는 거 보고 뚫을 때 이 부분에서 잡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 당일날 좀 데이 트레이딩 성격으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 칼 손절 이런 것들이 잘 되어야 합니다. 아무튼 요 흐름 뚫어 올리고, 대신에 뚫어 올리지 못하고 빠지면 안 하면 됩니다. 다시 올라올 때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레드라인, 저항이 되었던 구간을 좀 확실하게 수급 받쳐주면서 뚫어 올리고 이렇게 안착하면은 우상향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한번 언급해봤습니다. 절대로 매수 추천은 아니고, 공부하되 만약에 실매수를 한다면 적당한 비중으로 본인이 개인이 대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반드시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2020년도 시장 다 마무리되었고, 뭐 성투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조금 손실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열심히 공부하시고 꾸준히 경험치 쌓아 나가시면서 잘 대응하시면 이렇게 계좌가 조금 더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꾸준히 종목 분석, 차트 분석하면서 같이 공부해 나가려고 하니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